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구문 수업을 맡은 박찬훈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제 구문 수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럼 구문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구문 수업이 뭔지에 대해서도 약간 어색한 사람들이 있겠죠. 구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즉 문법의 사항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법을 알아야 정확하게 뭘 할 수 있어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문법을 배우는 게 암기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독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문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법을 좀 잘못 생각해서 암기를 하자, 이게 무조건 외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것은 정확한 독해를 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문법을 배우다 보면 사실 그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문법적인 사항이 가미된, 그런 문법적인 사항이 많이 포함이 된 그런 구문들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잘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수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이런 구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어떤 문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의미를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이 수업이 구문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이 구문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겠죠. 이 구문 수업은 여타 다른 구문책들 보게 되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어떤 점이 있어요? 내가 어떤 파트에 대해서 배웠는데 밑에 있는 구문을 보니까 그 파트에 해당하는 구문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다른 뒤쪽에서 배워야 될 구문이 앞쪽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문 수업을 좀 쉬운 것을 몇 개 하다가 약간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뒤에 거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이해도 하나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배울 이 구문책에는 그런 구문이 한 구문도 없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앞에서 배우지 않은 구문은 뒤쪽에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앞에서 차근차근 배워가다 보면 뒤에 나와 있는 구문은 앞에 있는 구문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구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부담 없이 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그냥, 나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자세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 구문책에는 어떤 구문이 없다? 앞쪽에서 배우지 않은 구문은 뒤쪽에 절대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뒤에서 배울 구문이 앞쪽에 그냥 어떤 구문에 그냥 숨어서 들어있거나 포함됐거나 이런 구문은 한 문장도 없으니까 어렵지 않게 진행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구문 수업은 총 10문장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10문장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어떤 파트별로 10문장을 가지고 진행을 할 때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이 7번 문장까지는 우리가 기본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즉 약간 좀 짧은 문장들 있죠. 쉬운 문장들이나 짧은 문장들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런 문장들 가지고 연습을 할 거니까 우리가 1번에서부터 7번까지는 이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구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8번, 9번, 10번 문장은 약간 길어진 문장이에요. 우리가 한 줄 문장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세 줄짜리, 네 줄짜리, 심지어 5줄짜리 되는 그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문장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또 배워볼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우리 구문 수업에서는 기초와 심화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7번 문장까지 배워보시고, 나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8번, 9번, 10번 문장에 심화 문장에 오셔가지고 같이 따라와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7번 문장까지 내가 좀 약간 익숙해지지가 않았어 라고 한다면 1번에서부터 7번까지 문장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문장에 와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구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죠. 즉 구문 속에 숨어있는 문법이에요. 우리가 구문 수업이라고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말한 게 뭐였어요? 즉 문법적인 사항이 가미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문 수업에서 나오는 이 문장 안에서 만약에 구문이 나온다고 쳤을 때, 즉 문법이 나온다고 쳤을 때 이 문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실전 문법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교 문법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즉 어떤 대상이 나왔어요. 어떠한 대상이 나왔을 때 이게 문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법이 즉 뭐가 될 수 있는 거?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because 같은 걸 예를 들죠. because 같은 걸 예를 들었을 때 because가 그냥 밑줄을 갔을 때 그냥 단독으로 쓰이는 거,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뭐랑 비교한다? because of와 비교한다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뜻은 똑같죠. 뜻은 뭐예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때문에라는 뜻이지만 because는 얘는 품사상 뭐예요? 접속사인 거죠. 접속사인 거고 because of 뒤에 of가 붙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전치사가 되는 거죠. 전치사가 돼서 뒤에 오는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because가 나오게 되면 뒤에가 어떤 형태가 온다? 주어와 동사. 즉 우리는 주어와 동사 나올 때 이걸 뭐라 불러요? 절이라고 불러요. 절.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명사가 나와요. 이럴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라고 불러요. 구. 알겠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구가 오고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온다? 절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because가 나왔을 때 밑줄이 그어지게 되면 뭘 비교하더라? because of와 비교하더라. 이런 것처럼 뭐예요? 우리는 비교 문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법만, 즉 구문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해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해석을 한 다음에 해석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할지 직역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걸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줄 거예요? 이렇게 비교 문법을 잡아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문만 해서 해석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도 뭘 늘릴 수 있다? 문법까지도 같이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문 속에 숨어있는 이런 문법 파트도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문 수업이니까 해석만 연습해야지 이게 아니라 구문과 문법이 동시에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신감만 가지고 한번 구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